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에듀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제 인강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랑,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올릴 건지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 선생님이 방금 전이에요. 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저에게 왔다라기보다는 저희 연구실 쪽으로 메일이 온 걸 제가 이제 전달받은 거죠. 성아 학생, 이 글이 선생님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전달받았습니다. 작년에 사탐 마지막에 바꿔서 저조한 점수 받았는데 이번에 50점, 3은 45점. 2개 틀렸네요. 좀 아쉽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오른 거니까요. 이렇게 점수 많이 올라서 선생님한테 피드백 준 학생 정말 선생님이 고맙고, 그리고 또 행복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후기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앞으로 이 채널에 어떤 영상들을 올릴 건지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듀에서 수업을 했었잖아요. 인강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강 찍기 전엔 문사탐 채널에 영상들을 올렸었어요. 그리고 문사탐 채널을 보고 수듀 쪽에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신 케이스죠. 그렇게 해서 수듀에서 나름 학생들이 많이 좋아해 줬습니다. 정말 행복했죠. 근데 어쨌든 수듀가 인강을 접게 되면서 저는 당분간은 인강을 찍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인강을 찍기 전까지 저는 이제 문사탐 채널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조금 더 다양하게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본질 시리즈도 정말 많이 올렸었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는 아니지만 교과 내용 이런 하나의 주제 이런 거. 그런데 수듀의 풀 강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문사탐 채널에는 Q&A 형태로 이제 영상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조금 달리 해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됐어요. 시대인재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재종학원, 단과학원 이런 학원인데 제가 시대인재 전속이 돼서 풀 강의로는 인강을 타사와는 찍을 수가 없게 됐어요. 시대인재 전속을 하게 되면서 인강 전체는 업로드가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예전처럼 교과 내용 주제 하나의 이런 파트 이런 특강 형식으로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교과서 속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 시리즈처럼 하나의 시리즈가 되는 건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과서가 죽은 교육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의 그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 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제가 이 후기를 받은 거예요. 선생님께서 수업 때 사상과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하나가 다 인생 공부였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너무 이쁘죠? 너무 기특하죠. 킬마에서 마르크스가 생각한 가장 완벽한 공산사회는 바로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황하던 시기 마음을 잡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며 재수를 응원해 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시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6월 평가원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6평 때 다른 성적은 그대로였으나 사탐이 오르는 것을 보고 역시 제 선택 틀리지 않았음을 기뻐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 또 칸트 이야기도 있습니다. 칸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독서실에서 정말 숨죽여 울었어요. 뭔가 선생님도 울 것 같네요. 말은 안 했지만 성적에 관해서 부모님께서도 실망한 눈치, 부모님이 대학 잘 보내려고 아기를 키우는 게 아니야 라는 선생님의 말씀, 이런 말씀해 주셔서 낭떠러지를 향해 가던 제 어리석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라고 잠깐 선생님과 함께 살펴봅니다. 마르크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공산주의. 네, 맞습니다. 사상가죠. 마르크스가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이상사회, 어떤 사회냐라고 이야기하면 능력만큼이라고 필요만큼 분배받는 사회. 이게 바로 이상사회라고 말이죠. 즉, 능력이 좋은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능력이 적은 사람은 일을 조금 해.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분배받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행복한 사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회가 진짜 있을까? 이런 사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시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난 밥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불러. 근데 얘는 1시간 일했어. 근데 얘는 10공기를 먹어야지 배가 차.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 어디 있나? 가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죠. 부모님 능력이 좋으셔서 지금 능력만큼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돈을 버신다. 그런데 필요만큼 분배받는 거. 지금 아기들이 성장하는 그 시기니까 부모님이 아기들에게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능력만큼 일한 그 부분이 아기들에게 분배되고 있다. 근데 마르크스라는 사람 대단한 거죠. 따지고 보면 이게 전 세계에 전 사회에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대단한 거죠. 자, 우리가 배웠던 이 이야기 교과서 속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진짜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거 다 교과서에서 배웠고 우리 수능장 들어가기 전에 배웠던 거니까. 이런 마르크스 이야기만 있을까요? 아니요. 칸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칸트입니다. 칸트는 이야기하죠. 그냥 다른 이유 전혀 없어. 그냥 옳다는 이유 하나. 옳다는 이유 그 하나. 그것만으로 무조건 행하라. 그러니 결과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옳다는 이유 그 하나니까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한 건 거지 그에 따른 결과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의무론이죠. 근데 뭔가가 와닿지 않습니다. 이제 또 이야기하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열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열공하기, 네, 이게 옳은 거니까 그냥 무조건 해가는 거예요. 성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열공하기 자체,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와닿지가 않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결과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게 또 있다니까요. 무엇? 네, 가족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자녀를 양육하는 건 옳은 일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기가 낳았다면 무조건 양육해야 되는 거죠. 성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 보내려고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라면 그냥 무조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의무이자 옳은 일입니다. 물론 성적을 잘 받는 거, 그래서 행복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옳기 때문에 한 행동에 따라오는, 즉 의무로서의 행동이죠. 의무로의 행동, 이의 결과가 행복한 건 괜찮습니다. 이건 오케이야.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건 아닌 건 거죠. 그냥 낳았다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무입니다. 물론 양육의 개념 그리고 열공하는 이 내용이 도덕 행위라는 형태의 이런 도덕적 범주랑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칸트의 이 사상을 이해할 때에는 딱 맞는 비유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내용들 어디 기출문제를 통해 확인해 봅니다. 의무에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즉 양육을 했어. 근데 그 양육은 당연히 의무에는 맞았죠. 근데 그게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양육을 하거나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행위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칸트. 네,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문제이고 이거 말고도 되게 자주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덕법칙,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법칙이다. 옳기 때문에 무조건 행해야 한다라는 거. 칸트의 이야기까지 교과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저와 수능 공부를 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이게 단순히 죽어있는 글자로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배우는 것들, 뭐 사상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교과서의 많은 내용들이 실제 삶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이메일을 보고 뭔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좀 인강을 못 찍게 되는 이 부분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이 학생 선생님한테 수험생활 되게 좋은 감정만 안겨주셨던 선생님께 저도 항상 좋은 일로 가득하시게 응원할게요 라고 했는데 네, 그 응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끝났다고 하셨는데 정말 원하는 결과 전부 다 손에 쥐시길. 그리고 문사탐 채널에는 앞으로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자주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속 이야기. 단순히 생활과윤리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진짜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일반 사회라든지 아니면 경제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경제학과 나고 아니면 선생님 채널이 또 비문학으로 빵뜬 채널이잖아요. 사탐 채널인데 비문학으로 떴어요. 비문학과 관련된 그런 영상들도 함께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